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렇게 극장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아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해선 역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김민아 배우님. 안녕하세요. 스키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님. 안녕하세요. 보미 역을 맡은 안서연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성주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나리오에 참여한 최성재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서로체 와주셔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렌드릭 실베르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Frederik Solberg, 감독입니다. Thanks for coming.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저는 사실 저조차도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들 그리고 청수 작가님과 오늘 관객과의 대화한다는 게 너무 떨릴 정도로 이 대화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관객분들도 그러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처음에 좀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하나코리아가 공개가 됐고 이제 오늘 기자시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극장을 꽉 채우신 관객분들과 만났는데요. 또 영화제에서 관객분들 만나는 거랑 개봉 때 관객분들 만나는 거 약간 느낌 다르실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어떤 심정이신지부터 우리 김민아 배우님 이렇게 한번 쭉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GV를 함께하지 못했었어가지고 그때 반응을 사실 느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혼자만 저희 영화, 우리 영화 참 좋은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첫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어떤 부분들을 잘 보셨을지 궁금해하실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김정 배우님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잘 기억. 너무. 근데 그때도 영화 끝나고 많은 분들이 GV에 참석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봐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관객상 받았습니다. 관객상.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오늘 보니까 사실 오늘도 금요일 밤 사실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 영화 끝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GV를 보시기 위해서 참석하신 걸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영화 정말 잘 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네. 어쨌든 이렇게 또 영화가 실제로 이렇게 개봉이 되고 네. 또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배우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안세훈 배우님. 그때는 저도 저희 영화를 처음 보는 날이었고 또 관객분들께 전 세계 관객분들께 아예 처음 보여드린 자리여서 그때는 설렘이 더 가득했던 느낌이라면 네. 오늘은 이제 훨씬 더 많은 관객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는 날이다 보니만큼 조금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조금 어떻게 봐주셨을지에 대한 걱정과 그런 조금 떨림이 좀 있으시군요. 떨리는 마음이 조금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희 작가님. 정말 떨리네요. 너무 떨리고. 떨리세요? 정말? 너무 떨리죠. 네네네. 네. 너무 떨리고. 이 영화를 만들면서 저는 항상 이 영화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말 좀 치열하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답은 이 혜선과 보미와 수키의 여정을 사람들이 함께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독님도 굉장히 지금 기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I also get a little nervous now. This has been a 6-year-long journey. We've been working together as a Korean-Danish team
And for us, it's a dream come true to finally sit here and share our film with a Korean audience. We're very proud and happy about that. And we've done our best to make a film that will resonate, hopefully both with a Korean audience, but also an international audience. So I'm of course also really curious to hear what you think about the film. Thank you. 이렇게 긴장하시니까 저도 더러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한국과 덴마크에서 힘을 합쳐서 만든 영화인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보셨을지, 한국에서도 덴마크에서도 그 너머에서도 어떻게 보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우리 배우님, 감독님들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현장에서 관객분들께 질문 받는 시간 가지면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다른 말 조금 드리자면 감독님의 긴장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안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아마도 독립투사였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배우들을 한 영화에 모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배우들의 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의 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여주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 나라를 구하신 우리 쉐베르 감독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나코리아라는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감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혜선이라는 인물의 여정, 그 한 인물이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아오는 그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시게 된 계기,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를 만드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새로운 눈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서 이 영화 만드셨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for asking that question. I came to Korea for the first time 16 years ago in 2010, and just after I arrived, I was super jet lagged, and I walked into a restaurant, and I ended up in a conversation with two Korean gentlemen, and they had been at some, I think, a war memorial event, and they tried to explain to me how sad they were about the division of Korea, and I remember one of them saying, "All we want is Hana Korea." And back then I didn't know what Hana meant. I was like, okay, Hana Korea. But I learned that it meant one. And for me, the title represents that Haesun is on a journey. She's escaping from one Korea to another, and she's also leaving her past behind while she's building up a new future. And the struggle for her is to become one, even though she's both. So the title, for me at least, refers to Haesun's journey to become herself, to become one. 제가 2010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연하게 두 분의 남성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전쟁기념 행사에 다녀오신 것 같았고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다, 하나 코리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하나라는 뜻을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저에게 강렬한 기억이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는 혜선은 한국에서 다른 한국으로 와서 과거에서 또 미래를 또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인데 그 자신 안에서 어떤 하나됨을 찾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의 그 하나코리아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하나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의 국가인 것도 되게 반어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이라는 의미도 되게 다양하게 와닿아서 감독님 진짜 너무 절묘한 제목을 지으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최성재 작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모든 대화는 통역이자 아니면 의미의 협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작품의 모든 대사, 상황들은 정말 한 줄도 쉽게 쓰실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또 감독님이랑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쓰신 장면이 있으시면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솔직하기 어려운, 남에게는 특히 더더욱 항상 자기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못하는지 이런 이제 갈등을 겪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은 어떤 정서적인 여정을 겪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과는 정말 치열하게 많은 얘기를 끝까지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혜선과 수키가 마지막에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씬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드디어 폭발하듯이 말이 나오고 그거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사실 그거를 품을 수 있게 되는, 제가 느끼기에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리고 혜선의 여정의 어떤 돌파구, 수키에게도 어떤 돌파구가 되는, 이들의 미래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조절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얼만큼 감정적으로, 얼만큼 솔직하게, 이들은 얼만큼 사실 서로에게 말을 다 안 해도 알 수 있는 두 인물인데, 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얘기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도 라고 했던 게, 말할 수 없는 말을 쓰셔야 되는구나, 이게 진짜 어려운 과정이었구나, 이 생각을 정말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많은 설정이 오히려 없어서 저는 배우님들께서 이 인물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안서연 배우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캐릭터 여러모로 좀 지금까지 안서연 배우님이 연기하신 것과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안서연 배우님은 이런 것 때문에 나 이 캐릭터 너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어떤 장면도 좋고 아니면 무드나 캐릭터의 특징도 좋고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맡게 되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입체적인 면을 지니고 있지만 본문미는 특히나 더욱 더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단순히 한국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또 부모님은 북한 분이신데 본인은 중국에서 자란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2세의 포지션을 맡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 이외에 다른 친구들과의 소통은 다 중국말로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국말이 더 편한, 부모님은 북한 분인 대한민국에 온 아이라는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설정이, 내가 살면서 이런 캐릭터를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걸, 그리고 내가 과연 감히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무게감도 처음에 느껴졌고, 그럼에도 너무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는 캐릭터여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령 배우님도 이 캐릭터 얘기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제가 사실 그저께 네. 먼저 보신 기자님을 네. 뵀는데, 기자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영화를 봤는데요, 배우님. 제가 첫 장면에서 윤화한테 하나원에서 혜선이 막 맞고 있을 때 그걸 말리고, 제 첫 장면이 이렇게 딱 혜선을 쳐다보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기자님이 그걸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배우님이 이 영화에서 또 얼마나 흑화된 모습으로 혜선을 얼마나 괴롭힐까? 얼마나 혜선을 괴롭힐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제 제가 막 생존을 위해서, 또 저의 욕망을 위해서 항상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다 보니까 너무 따뜻하게 네. 나와서 맞아요.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배우님이 나올 때마다 되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맞아요. 되게 따뜻해지고 되게 마음이 되게 좋았다, 푸근해지고 그래서 성공했다. 근데 사실 그럴 때 사실 배우로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중국에 두고 온 엄마 역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엄마, 네. 딸을 둔 엄마인데 그거는 정말 뭐 사실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진 여자를 제가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항상 이렇게 뭐랄까 그리고 항상 계속 해설을 살피고 네, 맞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손을 잡고 네. 얘기 들어주고 눈으로 네. 안아주는 맞아요. 사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다행이고 아무튼 그런 역할이라 저한테도 배우로서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 역할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아 배우님도. 저는 우선 대본을 읽었을 때 누군가의 편지 혹은 일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특히 저희 극이 이제 나레이션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레이션이 사실 실제 인물 효린님이 쓰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 영화가 막 이렇게 크고 블록버스는 아니지만 그런 속닥속닥 하는 것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힘에 자연스럽게 매료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더 이 혜선이라는 인물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함부로 얘를 뭐랄까요 쉽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든 인물이었어서 자연스럽게 이거는 정말로 내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탈북이라고 하는 설정에서의 인물들을 생각하면 이제 제일 처음 궁금해하시는 게 뭐 사투리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기는 한데 뭐 그 얘기도 좀 이따 같이 들려는 주시겠지만 저는 보면서 약간 우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던 게 저는 사투리 연기는 배우분들께는 일종의 들어가기 전에 몸 만드는 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말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걸 이제 몸에 붙이셔야 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놀라웠던 건 정말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픽션으로 보여주는 이 연기.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을 연기하는 거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사람의 연기가 아니면 이 간극을 붙일 수 없는 진짜 어려운 연기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 분 배우님께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연기하시면서 약간 좀 다른 픽션을 연기하실 때랑 좀 다른 느낌이 드는 장면? 되게 인상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기하시면서 이 장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면들도 좋을 것 같고요. 관객분들께 좀 애착 장면 하나씩 최애 애착 장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김민아 배우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너무 많죠. 애착점은 참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생각이 네. 많은 장면은 이제 봄이랑 같이 바다 가는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왜 그때 참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놀러 가자 언니 이제 놀러 가자 해서 놀러 맞아요. 가는데 좋은데 죄책감 느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때 굉장히 복잡했던 심정을 느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막 가는 길은 너무 좋았고 뭔가 몽글몽글하고 이제 드디어 나는 한국인이 되었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 좀 굉장히 힘든 느낌, 좋으면서도 힘든 느낌, 이렇게 복잡한 심정이 들면서 아 실존 인물분들은 더 복잡하셨겠다. 이걸 내가 감히 어떻게 조금 차곡차곡 꾹꾹 눌러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장면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 김주령 배우님은 또 어떠세요? 애착 장면. 한 두 장면이 지금 떠오르는데 네. 저희 셋이 온전히 좀 제대로 모인 씬이 그 팥빵 네. 먹는 씬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원에 들어가서 서로 이제 친해지기 좀 바로 직전에 약간의 낯섦도 있고 서로 좀 약간 되면 서먹서먹하고.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이렇게 딱히 맞춰보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 딱 들어가가지고 그 분위기를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저희가. 만족스러우셨군요. 네, 저는 약간. 그 씬을 찍으면서도 진짜 실제로 뭔가 이렇게 친해지기 직전에 바로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언니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언니가 그 씬을 찍을 때 이제 저희도 그때 되게 초반이었어요. 근데 언니가 야 있잖아 내가 유니폼 입으면 잘 돼 이랬었어요. 그 말이 갑자기 기억나요. 키스. 그렇구나. 아니, 제가 이제 뭐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사주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네, 제가 어떤 초자연적인 예. 카운슬링이죠. 유니폼을 입으면 그 작품 대박이 나고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잘. 그러네요. 여러분 이 말의 힘이 중요한 게 유니폼을 입으면 대박이 난다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 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게 그렇게 진행되는 현실로 가는 거예요. 많이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에 해선과 한강을 바라보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그 씬이 촬영하면서도 좀 많이 개인적으로 조금 힘든 씬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게 그러니까 실제인지 그러니까 주령으로 들어간 건지 수키로 근데 사실 혜선이 저는 그렇게 아기처럼 막 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거든요. 이 상대 배우가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어떤 나름의 예상을 하는데 혜선이가 그때 너무 막 아기처럼 막 엉엉 우는데 실제로 연기하면서도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얘를 내가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것과 또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혜선 앞에서 제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컷하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컷하고? 네, 컷하고 엄청 막 울었는데 이제 뭐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도 옆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그 씬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네요. 요거는 우리 김민아 배우님 살짝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기처럼의 눈물이라는 게 우리 김민아 배우님과는 어떠셨어요? 사실 해서는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크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폭발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저도 그 씬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상상하면서 그렇게까지 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거 알죠? 옆에서 이렇게 해서 더 우는 거. 언니가 계속 안아주시는데 막 이게 막 꼭꼭 이게 막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투리 연기가 그래서 어려운 게 꺽꺽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사투리도 생각하느라고 여러 부분들이 이제 그거를 계속 막 이렇게 혼동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멈추지 않는 그런 정말 이제 뻥 뚫린 하수구처럼 이렇게 분칠해 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김민아 배우님 사투리 얘기 잠깐만 하자면 처음 사투리와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이렇게 조금씩 서울말이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포인트를 집어서 거기서 울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 와 이거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보긴 했습니다. 자 우리 안소연 배우님도 애착 장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이제 봄이랑 올리브영 갔다가 이제 립스틱 사지 말라 그랬는데 립스틱을 사고 화장실에서 이제 굉장히
독보적인 색깔을 이제 네. 언니가 바르는 그 장면을 좋아하는데 네. 그게 저는 혜선이도 사실 이렇게 어려 약간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저는 좀 좋았거든요. 사실 혜선이도 똑같이 21살 여자고 이런 거 관심 있고 사실 속에 너무 큰 짐들과 사연을 안고 있지만 이렇게도 놀고 싶었던 애야 라는 모습이 좀 비춰지는 장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끝났을 때 언니가 정말 살짝의 들뜬 마음으로 그 거울 보면서 립을 바르는 장면이 저는 기억에 조금 오래 남더라고요. 그 장면이 좀 애착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 안서연 배우님 나온 다른 장면도 하나 주인공 장면으로 하나 골라주시면 어때요? 저요? 네. 풍선껌 씬도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초반에 실제로 저희가 좀 초반부에 찍었던 씬이어서 봄이랑 이제 케미 어떻게 보면 요즘 왜 학교에서도 마이쮸 주면서 친해지잖아요. 죄송해요, 잘 몰라요. 아 죄송해요. 아 그렇군요. 요새 마이쮸를 주면서 친해지는군요. 새학기 때 마이쮸 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네. 그렇게 마이쮸 주는 느낌으로다가 봄이는 그 문화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딱 이제 MZ스러움이 나오는 게 풍선껌 내가 좋아하는 거 언니한테 주면서 친해지고 싶어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봄이로서도 있고 실제 저도 미나 언니랑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봄이도 있고 배우 안서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복합적인 설렘과 그런 감정들이 좀 잘 녹아 들어가지고 언니랑 풍선을 불었는데 실제로는 네. 미나 배우님이 되게 잘 보시고 제가 되게 못 불었어요. 그래서 기억했어요. 그래서 모니터룸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가 못 불어가지고 저는 막 언니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땀이 막 나가지고 막 열심히 불었는데 실패를 몇 번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힘들게 딱 한 번 성공해서 저희가 풍선을 빡 불었을 때 실제로 굉장히 놀란 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 껌이 두꺼웠어요 좀. 두꺼워서 잘 안 부러지는.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잘 찍어야 되는데 언니는 계속 점점 단물이 빠지시고 저는 안 너무 불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제 아. 영화에 사실은 담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선껌이 그렇게 도와준 것 같다는 생각도 너무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줘서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코리아라는 작품이 굉장히 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작품인 것 같고 또 앵글을 보면 굉장히 꽉 짜여진 앵글 안에서 그 구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렇게 좀 뽑아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 그 정도로 정모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우님들이 보여주는 이런 생기 에너지 같은 거 그게 되게 살아있는 느낌을 줘서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만 독차지하고 질문을 우리 관객분들께 받을 텐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관객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한 분씩 관객분을 지정해 주시면 그 관객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어디 가운데 계신 맨 끝 안경 쓰신 예 고맙습니다. 올 취지 네. 감사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나라 어제 축구 졌는데 우리 영화로 이뤄받았습니다. 엄청난 이유다 진짜. 네. 지금 개봉 중인 프랑스 영화 중에 어느 파리 택배 기사의 48시간 영화가 있어요. 원제가 슐레이만의 이야기라는 제목인데 이 영화가 슐레이만이라는 기니 난민 출신의 남자가 택배 기사를 일하면서 프랑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이틀 동안 싸우는 얘기인데 이 영화 차이점은 김리나의 조에서는 이미 남한 시민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영주권 얻기 위해서 싸우는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유럽 드림, 코리아 드림에 대한 환상이 결코 밝지만 않다는 거를 좀 영화가 그 생각이 났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통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살면서 배우로서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걸어오면서 좀
아 이거 할 거 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 배우로서 작가로서 감독으로서 선택한 길에 대한 후회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길, 왜냐면 진짜 혜선 같은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해서 왔는데 이거 다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넘어서 지금의 나로 있는지도 같이 얘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우리 감독님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I'm sorry you lost the football match. You're much better than Denmark. We're not even at the World Cup. So 심심한 위로를 you're still doing better 전합니다. than us. 덴마크는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더 잘하고 계시고요. 네. Well, I've made a lot of mistakes, and I apologize for all my mistakes. But I think this project, this whole film, was in a way impossible. And we kind of made it possible anyway. And sitting here and getting the response here and being together with the cast and crew, I don't regret, because it seems to me that we've managed to do something that is meaningful. And in that sense, I think it was worth the things you could regret maybe, because what came out of it is something, in my opinion, beautiful. And it sounds like it also resonates with the audience. In that sense, I don't regret. 이 프로젝트 자체가 덴마크 감독으로서 이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제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 걸 하는 후회를 하지 않고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고 또 이렇게 캐스트분들과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하길 너무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Can I add a question? What's the French film you're talking about? What's the title? 그 프랑스 영화의 제목을 It's in Korean. 슐레이만의 이야기. 오케이. Okay. I was just thinking. 챙겨보시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 분께 시간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한 분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요거는 우리 최성지 작가님께 공을 한번 돌려봐야 될까요? 저는 이 작품의 시나리오를 작업하면서 여러 번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후회는 사실 되게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도대체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까 할 때 그 찰나의 후회들은 되게 가볍게 항상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후회를 좀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후회가 들 때도 어디 처음인 어딘가에서 아니야, 그래도 너는 이거를 뭔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확신도 항상 있으니까 저도 정말 후회하게 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그렇게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과 같이 작업하게 되고 감독님과도 지지고 볶고 항상 어떤 돌파구를 계속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관객분들 앞에 이 영화가 세상에 나와서 이제서야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그 과정을 왜 계속 겪었는지 이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그 말이 생각났어요. 훌륭한 일은 늘 어려워서 내가 어려우면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후회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저의 일이 막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이게 내가 좀 이게 맞는 일인가? 라고 끊임없이 본인을 의심하고 괴롭히면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괴롭힐 때 어떻게 넘어가세요? 그냥 한숨 자요. 왜 이렇게 또 나 이렇게 나 괴롭히면 나만 손해 이러고,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배우님들께 요거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감독님도 계속 막 믿을 수 없는 캐스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감독님이 혹시 배우님들께 너무 좋고 너무 고맙다, 나의 영화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이 세 분께 뭔가 사랑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속삭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자주 하시지 아, 자주 않나요? 하세요? 정말 아. 자주 하시고 말씀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네. 텍스트로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뭐라고 해주세요? 정말 항상 저희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부끄럽지만 네. 영광스럽다. 아. 정말 너무 좋은, 행복하다.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항상 감사하게 해주시고 실제로 저희 끝나고 부산 때는 손편지도 써서 주시고 하면서 그 안에 항상 감사하실 게 전혀 없는데도 저희한테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배우로서는 제일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주령 배우. 배우라고. 네. 주령 우리 배우님. 감독님 진짜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저는 감독님 중에 이렇게 따뜻한 감독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는 어떤 모먼트가 있는데 네. 저희 첫 리딩 하는 날이었거든요. 배우들 다 모여서. 근데 이제 뭐 의뢰 이렇게 뭐 인사하고 누구 역할 맡은 누구입니다. 그러지 마지막에 감독님이 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시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나름 꽤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그 같이 울컥해가지고 네네 엄청 많이 우셨잖아요. 네, 선배님.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우셨어요. 네. 저도 누가 울면 웃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감독님 진짜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이셔서 맞아요. 카톡 쓰셨었거든요. 카톡으로 항상 메시지 보내고 네. 그러셨군요. 네네. 감독님 이거 살짝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신 날에 대한 얘기를 살짝 여쭤봐도 돼요? I think I'm gonna start c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지금도 울고 싶다고 하십니다. 너무 좋네요. 저 알았어요. 지금 약간 객석에서 약간 지금 눈물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서 약간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안에서 뭔가 사연이 막 많고 그러지 않아도 그 마음들이 되게 몽글몽글하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얘기 좀 더 하면 감독님 우실 것 같아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수 한 번만 감독님께. 네, 우리 다음 질문은 저는 최성재 작가님께서 관객분이 손 드시면 한 분 지정해 주시면 그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손 내려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김주령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새 배우분들 같이 나온 장면 좋아하는 것 중에 등산하는 장면 되게 그것도 좀 많이 좋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영화가 스크린이 진짜 크다라고 싶을 정도로 혜선이 혼자서 덩그러니 있는 장면이 너무 많았는데 그 장면에서 셋이 진짜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뭉쳐서 셀카까지 찍어서 정말 같이 있는 게 정말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장면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어떻게 촬영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산정상에서 셋이 셀카를 찍는 장면 너무 따뜻한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한 얘기 세 분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등산을 해가지고 인천이었나요? 인천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인천. 북한산 가고 싶었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북한산 오마이갓. 네, 실제로 등산을 했었고 실제로 서로 이렇게 약간 등 밀어주면서 했었어서 그게 살짝 중간중간 보면은 이게 연기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살짝 더웠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네, 마지막 날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홀가분함이 어떤 네, 그 셀카에서 묻어나는. 네, 맞아요. 네. 우리 김주령 배우님 그 장면 얘기. 네, 맞아요. 한 25분을 올라갔어요. 쉬지 않고 올라가서 다행히 그때 이제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좀 해서 저는 이렇게 근데 진짜 다들 헥헥거리면서 올라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정말 그 장면을 그렇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좋네요. 사실
관객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되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좀 뭔가 좀 더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더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영화의 의미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관객분들이 제일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사연 배우. 지금 주령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한컵뱀에서 올라왔던 애가 저고요. 너무 힘들었고 이탈길이 많아가지고 올라오면서 맞아요 돌산이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진짜 클라이밍을 해서 산을 올라갔었는데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진짜 마지막 날 마지막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작자랑 이제 해서 좀 저희들의 감정선을 좀 따라가게끔 웬만하면 실제 영화가 흐르는 흐름대로 조금 촬영을 해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씬이 특히나 더 시원섭섭함의 감정이 잘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혜선이가 좀 편하게 웃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혜선이 지었던 웃음은 어딘가 슬픔이 있고 어딘가 불편함이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끝내 마지막에 편하게 웃는 혜선의 얼굴이 잘 담긴 씬 같아서 저도 좋아하는데 잘 봐주셨다니까 저도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약간 그 장면에서 우리 최성재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왜 산을 올라가는 세 사람의 장면을 좀 쓰고 싶으셨는지. 일단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질문해 주셔서 되게 감사한 게 사실 그 산도 있지만 이 영화에 미세하게 어떤 그 사진 찍히는 대상으로서의 여정도 있어요. 이 영화 생각해보면 처음에 어떤 기관의 증명사진으로 찍히는 혜선, 그리고 어떤 착취의 시선으로 몰래 찍히는 혜선, 그리고 직접 친구들과 같이 사진 찍는 혜선. 이렇게 이 영화를 우리가 찍는 것처럼 어떤 카메라에 담긴다라는 게 뭔지 그런 여정도 좀 있는데 이 산에 대한 장면은 감독님이랑 되게 초반에 원래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있던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감독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예, 감독님 의미를 좀 듣고 싶습니다. 산 장면. I'd like to start somewhere else because I think for the first research trip we actually went up Bukhansan, me and our associate producer, to the very peak, and I remember we were sweating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A way to explain it is that in the film we have a kind of a simple visual rule or concept, and that is that nature represents North Korea. And urban built structures, city represents South Korea. So whenever we see nature in the film, it kind of represents a memory or a longing for North Korea. So walking up the mountain is actually a metaphor for embracing her past, but at the same time, get to the peak of the mountain. So get over it and get over to the other side. And that's what it represents. It's a metaphorical hike in that sense. Yeah. 그 씬은 제가 2019년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방문했을 때 실제로 저희 강사라 PD님과 함께 산에 올랐던 기억에서 착안을 했고요. 또 영화에서 그 자연, 뭐 강이나 바다나 그런 자연, 산이나 그런 것들은 혜선이 그리워하는 혜선의 기억과 관련된 어떤 북이라고 하면 도시에서는 좀 혜선이 외롭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산에 오른다는 것은 혜선이 그 자신의 과거와 하나가 되면서도 또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And as Sharon said, that when they reach the peak, she can actually take her own picture. So she takes control of the image of her.
그래서 이제 정상 연락 사진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동안 그동안 누군가에게 바라봐줬다면 이것은 자기가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감독님 북한산은 진짜 어렵다는 네. 북한산에 우리 새 배우님을 올려보낼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안소연 배우님께서 관객분 한 분 지정해 주실 텐데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끝에서 열심히 아, 저희 대목에 주신 네, 관객들, 칠판님. 네, 감사합니다. 예약석 판때기 엄청 흔들었네요. 네. 저도 아까 그 박현 편집장님이 캐스팅 이야기하길래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낚아채졌나 했는데 다행히 그 제가 의도하는 질문에서 벗어나. 네. 그는 셀버리 감독님께서 그 배우들을 어떤 면을 보고 캐스팅을 했는지 혹시 저 김민아 배우 같은 경우는 그 파친코나 저 미국 드라마에 했던 파친코나 아니면 저 태풍 상사 이런 걸 보고 캐스팅인지 아니면 김준영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오징어 게임하고 그 백수 아파트 제가 응원했습니다. 백수 아파트하고 이거 했는지 그거하고 안선 배우 같은 경우는 옥자 그걸 보고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거 도움을 받을 때는 사문채 작가님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영화나 이런 작품을 보고 선정했는지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배우들이 다 우수한 배우들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했는지 요 하나 코리아는 대박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감독님이 얘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I agree that they're amazing actors. I was suggested to watch Pachinko. I didn't know Minha, and I watched Pachinko, and I was totally blown away. I was like, oh my god. An amazing series and an amazing actress doing an outstanding performance. So I was like, can we even ask her to come for a casting with us? I was like, whoa, that would be amazing. And then that happened. Mina showed up, and I think there was a very good sort of chemistry to begin with. We had it felt like there was a good atmosphere, and she had a very, very good take on Hessen from the beginning. And so she left, and we're all lik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here. I was like, let's ask her if she wants to come back. And Heejun wrote her, and she replied quite quickly to come back. And we were super happy and excited about that. And I remember for the second meeting, or the second casting, we were waiting, and we were kind of a little bit nervous. Like, she's coming back. And then Sharon noticed, like, hey, wait a minute, you're wearing green, and I'm wearing green, and you're wearing green, and we're like, we're all wearing green. And normally we don't wear green, we're kind of black. And then it's like, what if Mina shows up and wear green? And then the door opens, and Mina walks in a green cardigan. And then we just knew, like, okay, there's something special going on here. But overall, I had a feeling after watching Pachinko and talking to Minha that her take on Hessen was the exact right one, and clearly it was. So that was how that casting went. Yes. 저희가 파친코를 먼저 보지는 못했고 저희 제작진이 이제 꼭 봐라 추천했을 때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보고 하루 한 시즌을 몰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이 이렇게 부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고 미나 배우님의 그 연기에 과연 이런 엄청나게 대단한 배우가 우리 영화에 출연을 해줄까 하면서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제안을 보냈었는데 흔쾌히 만나자 하셔서 만났고 처음에 미나 배우님이 저희 처음 미팅에 오셔서 본인이 이해한 그런 혜성과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정말 저희가 그동안 꿈꿔오고 지켜오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말씀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때 확신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좋은데 그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번째 미팅을 저희가 보시다시피 항상 검은색을 입는 팀인데 그날따라 저희가 초록색 스웨터, 초록색 셔츠 이런 걸 입고 있으면서 웬일로 우리 다 초록색 입었네? 혹시 미나도 초록색 입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로 문을 딱 열고
쨍 초록색 가디건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배우님 들어오시자마자 저희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리를 막 질러서 배우님이 엄청 놀라셨던 기억이 약 하셨군요 진짜. Yeah, and for Soyun and Julian, I had watched in Ukja and Julian in Squid Kingdom and some other films, and I was like, wow, they want to come to a casting for our film. I was very happy about that. And what is very important for this trio is to find the right balance. And I think that that both Soyun had that exact sort of the right take on Bumi from very early on. It just felt right. And the same with Jung. It's just like this is the exact balance we need between the vibe of sort of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We always thought of it as kind of like three sisters, I would say. And in that sense, when seeing them together the first time, we were like, "There's no doubt that this is the right trio." It felt just natural. 그 주령 배우님과 서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전작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두 분 다 각각의 역할에 관심을 보여줬을 때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고요. 무엇보다 이제 한 분 한 분의 배우분들이 다 너무 훌륭하시지만 이 세 분의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령 배우님은 따뜻한 큰언니 같은 매력 가지고 계시고 서연 배우님은 통통 튀는 막내 같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는 일종의 한 세 자매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 분이 딱 거기에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마 정말 나라를 구하신 것이 아닐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조금 짧은 질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주령 배우님께서 골라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미 네 관객분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 최근에 북유럽 영화를 조금 접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따뜻한 그런 기운의 필름밍이 한국의 정서와도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이번 영화의 주제와도 너무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 서울의 풍경을 담는 모습이 대부분 한강에서 바라본 대로변이나 혹은 대로 그리고 다리 이런 부분에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사실 서울 하면은 궁궐이나 아니면은 강남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강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들을 많이 담으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I'm happy you liked the film. I think overall the portrait of Seoul in this film is inspired by my own experiences of being an outsider. I have spent an enormous amount of time in Seoul being very on my own, and Seoul is a huge urban jungle, so I think it's inspired by an outsider's view of feeling on your own in Seoul. Yeah. 이 영화가 그리고 있는 서울의 풍경은 사실 제가 보는 서울과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이방인으로서 혜선이 보는 서울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가 서울을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크고 이런 큰 풍경을 가진 도시고 그것이 아마 혜선이 느낀 그런 서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김민아 배우님께서 관객분의 질문을 골라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단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반짝반짝.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 봤었는데 미나 배우님 못 뵈가지고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영화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배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보니까 되게 북한에서 건너온 캐릭터들은 표정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특징이 나뉘는 건지 어떻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외형이나 행동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좀 준비를 일부러 하신 게 있나요? 네, 김민아 배우. 일단은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나 제 코치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막
남한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숨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말도 더 안 하시고 더 이렇게 좀 숨기려고 하시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제가 만약에 혜선이었었어도 모든 게 너무 낯설고 모든 게 다 띄용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혜선은 북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참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었었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혜선이 남한에 이제 체화가 되면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로 말투가 변했을까 얼마만큼의 남한가 한국말을 구사를 했었을까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해서 사투리를 이제 안 하려고 노력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조금 그리고 봄이랑 숙기랑 있었을 때는 어떻게 사투리를 했을까 이런 고민도 왜냐면 우리 고향 사람들 만나면 이제 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런 페이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감추는 거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엔딩이 주는 엔딩 씬에서 주는 어떤 되게 먹먹한 그 느낌이 아마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여서 엔딩에서 또 그런 감정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이 짧을 줄 알았어요. 저희 벌써 지구열 시간이 심지어 촉박하단 말입니다. 3분 정도 남아있는데 마지막 우리 관객분들께 배우님, 감독님 이제 말끝 인사와 함께 요거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코리아 자랑. 예, 우리 영화 이래서 꼭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라는 진짜 속 시원한 자랑 한마디와 함께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이거 김민아 배우님도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화 우리 모두 다 진짜 대단하고 열심히 살고 있어라는 그런 위로를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먼 길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계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연대와 어떤 성장 이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좀 귀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관객분들이 많이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진짜 늦은 시간까지 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정말 느껴졌어요. 정말 저희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게 정말 느껴져서 제가 좀 마음이 좀 놓이고요. 이게 좀 쭉 이어져서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좀 좋은 말씀들 좀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알문한데 앞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깔끔한 자랑 하나 하자면 네. 깔끔하게. 김민아 배우님이 감독을 이렇게 그걸 열정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안 보고 100일까요? 봐야죠, 그쵸? 연기의 이 엄청난 연기를 다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모두가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떠나보는 혹은 자기가 그냥 떠난 경험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두가 겪는 여정을 이렇게 섬세한 배우님들의 숨결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자면 저희 영화 크루와 제작진에 여성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프로듀서, 촬영감독,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배우님들 그게 너무 뿌듯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의 자랑 타임입니다. I'm very proud of our cast. I really want to thank you for being so brave.
trusting a guy from Denmark who doesn't speak Korean and making a film together. I'm very, very happy about that. So I'm very proud of you guys. And I'm very, very proud of our Korean-Danish collaboration, of the writing we did together, the script we wrote, the film we produced, that we managed to make this Korean-Danish collaboration is absolutely amazing. And being here together with you is also absolutely amazing. It's a huge pleasure. So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이 이 멀리서 덴마크에서 온 한국말도 못하는 감독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각본을 함께 써주신 성재님, 그리고 함께 제작을 해준 저희와 이런 국경을 넘어선 합작으로 이런 특별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도에도 가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코리아네요. 네, 하나코리아 오늘 관객과의 대화 이렇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령 배우님께서 유니폼을 입으시면 그 영화는 대박이 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대박 날 거라는 확신으로 여러분 많이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꽉 채우신 관객 여러분, 우리 배우님 감사합니다.